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어느 날, 공중전화 박스로 비를 피하는 두 사람. 여자는 몰래 남자를 쳐다보다 아닌 척 고개를 돌립니다. 사실 둘은 얼마 전부터 썸 타는 사이. 하지만 수줍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을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 일부러 피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녀가 살포시 그의 소매끝을 붙잡는데 더 내도 돼. 무슨 말이지? 오빠가 속도 더 내도 된다고. 이제야 그녀의 말을 이해한 남자 현수. 그녀는 부끄러워 그의 눈을 피했지만 현수의 눈동자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죠. 귀여운 머리핀을 한 사랑스러운 그녀 은동이. 그가 조금씩 다가가자 은동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은동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현수. 은동이의 입술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첫 키스를 한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10년 전 오토바이로 일탈을 즐기다 경찰에 잡힌 고딩 현수. 문제는 오토바이가 작물이야. 작물이요? 훔친 오토바이인지 모르고 탔어? 모르고 탄 눈치였죠. 곧장 오토바이를 판 녀석을 조지러 갑니다. 나한테 판 오토바이가 작물이었냐? 아니 이 새끼야 작물이니까 8만 원에 넘겼지. 이런 양아치 녀석은 뭐? 쪼개버려. 공부는 안 하고 오토바이에 미쳐있는 문제야 현수. 스릴 넘치게 빗길을 가로지르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아이.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죠. 꼬마야 괜찮아? 정신 차려봐. 꼬마야 내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저기야. 얼마 후 처분하겠습니다. 박현수 학생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와 청소년 폭행으로 인한 소년보호 구호에 의거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오빠가 저 친구 아니에요. 현수를 구원해주는 제가 빗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저 오빠가 저 병원에 데려가서 저 살았어요. 저 오빠 벌 주지 마세요. 여자아이. 며칠 후 현수는 그 다친 아이를 찾아갔는데 야 꼬맹이 다친 데는 괜찮아? 아파. 아직. 그럼 병원 가야지. 몇 밤 더 자면 나을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대답 대신 눈만 깜빡거리는 꼬맹이. 조그만 게 눈싸움은. 나을게. 걱정 마. 내일도 아프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올 테니까. 고등학생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를 맞춰? 전문 용어로 땡땡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거짓말해준 게 아무 소용 없어지면 이 꼬맹이는 나 슬플 것 같거든. 현수보다 몇 배는 더 어른스러웠죠. 잘 가. 야 꼬맹이. 이때 눈에 확 들어오는 낡아빠진 운동화. 현수는 요 꼬맹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실 것 같죠? 형부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다. 은동아, 할머니 약 잊지 말고 드려. 네. 그렇게 꼬맹이의 이름을 알게 된 현수. 이름이 운동이구나. 은동이는 조심 할머니. 아픈 할머니를 혼자 보살피고 있었죠. 다친 데는 괜찮요? 치료비라도 달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난 늘 괜찮다니까. 가난하지만 구김살 없이 착한 은동이. 현수는 그런 은동이를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궤도루팽의 빙의에 반찬들을 몽땅 스틸한 현수. 쌀까지 야무지게 챙긴 녀석은 쿠팡 로켓 배송 뺨치는 문 앞 배달까지 완료해버리죠. 현수 아빠! 냉장고가 털렸어요. 현수는 은동이를 또 도와줄 게 없나 어슬렁거리는데. 아니야 혼자 칠 수 있어. 이리 줘. 팔면 부러지겠다. 하지만 그 상자는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기부 물품. 그렇다면 어? 여자는 무거운 거 주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해주는 센스. 학교 땡땡이 친구 아니다. 오늘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놀았어. 내가 자꾸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 보이지? 나 정말 너한테 연락이 고맙고 막 신세진 거 같고 그렇거든? 사실 그렇잖아. 나
나 소년원 갈 뻔한 거 너가 구제해줬잖아. 거기다 너 다리까지 다쳤지. 그러니까 이런 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켜도 돼. 이 핑계에 저 핑계 다 대며 현수는 은동이를 위해 은혜 갚는 까치가 됩니다. 어디다 두면 돼? 여기다가 냅두고 가면 돼. 알았어. 오빠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어. 운동아, 잘 가. 밖에 누가 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방에 냄새가? 은동이는 창피해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죠. 너 부모님이 안 계셔? 응. 그럼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그러는 거야? 저희 집 아줌마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도 있고 이젠 오빠도 있네. 현수가 쳐다보자 부끄부끄 은동이. 조금은 뻘쭘했던 둘의 사이가 빨래를 하면서 제법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오빠 김치도 같이 먹어. 맛있지? 사실 이 김치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있지? 현수가 몰래 로켓 배송했던 김치였죠. 할머니 국물 주세요. 후식은 아이스크림. 그런데 은동이의 운동화만큼 현수의 운동화도 달아 있었는데요. 아 운동화? 우리 집이 좀 힘들어서 내가 운동화 살 형편이 안 돼서 말이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 현수는 일부러 새 운동화를 박박 갈았던 것이었죠. 너 뭐 하냐? 가난한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너. 나는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 달려.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마. 오빠도. 참 씩씩한 은동이. 넌 꿈이 뭐야?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배우 되면 유명해지잖아. 그러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갈 거야. 누구 찾으려고? 우리 엄마. 현수는 꼬맹이의 당찬 꿈에 눈물핑이 돼버립니다. 이때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오토바이 판거 네가 다 경찰한테 풀었냐? 지난번 쥐어 터졌던 녀석 현발이가 시비를 터는데 현수는 쫄기는커녕 격떨어지게. 녀석의 아구창에 달달함을 쑤셔넣어버렸죠. 지방할 만한 기집애는 누구야? 다음부터 저렇게 생긴 놈들 보면 무조건 나한테 뛰어와. 남자는 오빠 빼고 전부 개야. 알았지? 그날 저녁 에이 저게 뭐가 이뻐. 더 이쁜 애 있어. 누구? 아 있어 조그만 애. 은동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방금 오빠가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야? 저놈이 이제 철이 드네. 아마도 은동이 덕분이겠죠. 밤이 되자 할머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은동이. 그러나 불쌍한 네로와 파트라슈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정말 죽어번진겨? 아니야 할머니. 네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살아났어요. 은동이의 네로와 파트라슈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현수는 은동이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했죠. 그런데 현수가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찾아온 은동이. 마침 멀리 현수가 오는 게 보입니다. 현수는 귀여운 머리핀을 한 은동이를 야 꼬맹이 단번에 알아보았죠. 나 보려고 여기 있는 거야? 감동인데? 신발 고마워. 이 신발 내가 20살 될 때까지 신을게. 너 계속 그렇게 꼬맹이로 살 거야? 가자. 머리핀 예쁘네. 은동이는 현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평소엔 하지 않던 머리핀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천국에 갔겠지? 파트라슈가 네로를 찾아낼 거야. 혹시 내가 너를 찾아야 될 때 뭐로 찾지? 내가 오빠 찾을게.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나도 네가 아무리 변해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은 정말 인연일까요? 오빠는 참 좋은 사람 같아. 오빠 생각하면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 사실 현수도 은동이처럼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어려서 그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일 보자. 그렇게 약속하고 가는 현수의 마음은 남자다. 쿵쾅대며 설렜고 은동이도 내일이 기다려졌죠. 다음날 야 박현수, 얘기 좀 하자. 경고했을 텐데. 현발놈이 또 시비를 터는데요. 야 근데 너 그 꼬맹이 뭐니? 너 걔 키워서 잡아먹으려 그러냐? 점점 도를 지나치는 현발놈. 아니 꼬맹이는 좀 색다른가?
오늘 아주 끝장을 내자 이 새끼야. 결국 이 싸움 때문에 현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내일 보자. 은동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현수는 퇴원 후 곧바로 은동이를 찾아가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사실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은동이는 운동아 가자.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 오면 주라고 이거 맡기고 갔어. 은동이가 현수에게 남긴 편지와 새 운동화. 은동이는 이 운동화를 사려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을까요? 오빠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던 은동이. 떠나기 전 현수를 꼭 만나고 싶었지만 결국 볼 수 없었죠. 현수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은동아! 은동아! 그리고 얼마 후 현수는 또 서울로 이사하게 되죠. 이때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된 현수는 배우 되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갈 거야. 은동이를 찾기 위해 유명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자, 해보세요. 정보 같은 건 없었어. 장미를 들고 오지도 않았지. 뭐야 이 발연기는? 그래도 배우의 꿈을 놓지 않는 현수. TV는 사랑을 싣고죠. 시청자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저 그런 무명 배우에 불과했죠. 오늘부터 은호도 맡아. 어? 에? 뭐야 현말놈이 맨저러니? 그리고 너 이름도 좀 바꾸자. 박은호. 그게 뭐냐? 어? 바꾼 건데요. 원래 뭔데? 박현수요. 야, 그게 그거잖아, 임마. 현수가 예명으로 은호를 고집하는 이유는 배우가 되면 이름을 새로 지어야 돼. 오빠 은호라 그래. 은호? 은호랑 은동이. 바로 은동이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액션! 왕복씨! 왕봉옥.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현수는 모처럼 단역 배우의 기회를 얻었지만 왕봉옥! 헐 치마는 왜 붙잡고 들어서 어쨌든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애로 찍어 지금? 왕복씨! 그 길로 공익으로 빠지게 된 현수. 자신보다 후배지만 인기는 겁나 많은 배우 녀석과 함께 근무하게 됐죠. 아니 뭐해? 팬들 오셨는데 나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현황표 만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현수 씨가 하면 되지. 번번이 미안. 이 느끼한 시기가 왜 인기가 많은 건지 원. 우울한데 퇴근길 소나기까지. 그런데 이때 괜찮으세요? 저기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이 휘둥그레진 현수. 은동이다. 10년이 흘렀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저기 제대로 말도 못하는 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은동이. 밥 먹었어? 그제야 은동이는 웃으며 도리도리. 정말 두 사람은 인연인가 보네요. 젖은 머리를 말리는 은동이를 슬쩍 쳐다보는 현수. 마냥 꼬맹이인 줄 알았던 은동이는 어느새 여자가 돼 있었죠. 그것도 정말 예쁜 여자. 현수는 너무 커버린 은동이가 약간 어색했는데요. 오빠 나 키 많이 컸지? 나 예뻐졌지? 아니 그걸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어떡해. 완전. 오빠 부끄러워서 그러지 지금. 야, 내가 뭐가 부끄러워? 에이 아닌데? 역시 꼬맹이 은동이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배우가 됐단 말이야? 원래 네 꿈이 배우였는데. 미안 나 드라마 영화를 잘 안 봐서 못 알아봤네. 무명배우 현수는 좀 창피했죠. 오빠 나는 드라마나 영화 얘기해줘. 나 찾아볼게. 찾아도 안 나와. 아니 없어요 그냥. 그걸 눈치챈 은동이는 오빠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반짝이는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 현수를 늦게 뜨는 별이래. 응원해주는데요. 너 지금 나 위로해? 나를? 야, 꼬맹이. 너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철든 척이야? 응. 다른 사람 앞에선 몰라도 내 앞에선 철든 척하지 마라. 왜? 내가 아직 들들었거든. 현수는 은동이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았죠. 너 뭐 기분 좋은 일 있냐? 찾았다! 은동이! 뭐? 은동아! 야, 저 꼬맹이 저거 역변도 안 하고 좀 저렇게 잘 자랐대? 은동이와 보내는 하루하루는 분홍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우리 현수 씨도 빨리 떠야 될 텐데. 어? 거기다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빛나는 별이 뭔지 아세요? 늦게 뜬 별이래요. 은동이를 다시 만난 후 자신감도 풀 충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동입니다. 현수가 일하는 구청에서 은동이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 선생님이 됐는데요. 저녁 먹어, 알았지? 알았어. 응. 이때 야, 너 괜찮아? 아, 뭐야? 근처에 있었어? 난 항상 네 옆에 있어. 어머 뭐야? 명심해라. 아, 나 비나잖아. 여기 가만히 있어. 약을 사러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현수. 은동이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다정한 현수가 늘 고마웠죠. 오빠 땀 많이 흘린다. 나 때문에 막 달렸나 보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에 나대는 현수의 심장. 내일부터 자전거 타지 마라. 조심조심 타겠습니다, 오라버니. 내가 진짜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나 없는 10년 동안 많이 불안했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동안 은동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현수. 나도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나 그리워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입양됐어. 둘은 과거에 서로 헤어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네가 사라진 날. 은동이는 이제야 입양 가기 전 현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근데 왜? 왜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말하지 마. 13대 1로 싸우다 좀 다쳤어. 그런 뻥을 치다니. 물론 오빠가 13이었지. 내가 좀 일찍 태어났었어야 했는데. 기다렸는데 오빠. 현수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은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은동이도 현수의 손을 꼭 쥐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 왜 쫄뚝거려? 뭐야, 너 발목까지 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오빠 업어줄게. 아니야, 나 금방 갔다 올게. 어떻게 찾은 은동인데? 가마꾼을 자처하는 현수. 그런 현수의 등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은동이는 옛 추억에 잠기는데요. 혹시 내가 너를 찾아야 될 때 뭐로 찾지?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뭐야, 왜 대답이 없어? 그렇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 현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꼬맹이에서 이제 한 여자로 현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은동이. 다음 날, 뭐야, 웬 사탕? 드세요. 오빠 그거 드시고 저희 오빠 괴롭히시면 안 돼요. 꼭이요. 너네가 괴롭히는 게 지금. 실수 없는 녀석. 뭐야, 또 왔어? 헉, 운동이다. 현수 오빠. 현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은동이. 넌 나한테 그냥 동생 아니야. 하지만 은동이는 선을 그어버리는데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너한테 난 그냥 오빠니? 그러면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 없어, 난. 오빠 동생 개. 은동이는 그냥 처묵처묵. 현수 씨, 근데 방금 아가씨 누구예요? 알아서 뭐하게. 왜요? 저 소개시켜주세요. 이게 미쳤나? 예? 완전 내 타입. 넌 안 되겠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따라와. 야, 이 개새끼야. 뭐? 네가 함부로 쳐다보려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 알았어? 그날 밤 넌 나랑 연애해야 돼. 왜? 우린 인연이니까. 그 오빠가 완전 뚜껑이 열리더라 이거지. 응. 너 여자로 보는 거 맞네. 질투. 너 근데 그 오빠랑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요 앙큼한 은동이가 원하는 건 결혼. 야, 너 근데 아무 갈등 없이 그런 나이 든 공익 오빠한테 시집 가겠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면 되거든. 헐, 은동이 라이팅이었네요. 그날 오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수가 찾아옵니다. 운동선상 애인이에요? 네? 운동선상이랑 잘 어울리네. 현수는 노밖으로 은동이에게 직진하는데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약속 있는데. 취소해. 오빠, 페어플레이 할게. 자유경쟁에서 이기면 되잖아. 내 말 틀려? 나를 향한 오빠 마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오빠도 모르잖아. 현수는 흔들림이 없었죠.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할 거니까 넌 오늘부터 네 맘 관찰이나 잘해.
내가 오빠인지 남자인지. 예쁘게 하고 와라. 우리 첫 데이트니까. 박력 넘치게 말했지만 사실은 잔뜩 쫄아있던 현수와 좋아 미치는 은동이. 은동아 약속 있었다며. 현수는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쑥스럽게 걸어오는 은동이.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 꼬맹이. 그 꼬맹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 이거 나 20살 될 때까지 신으려고 했는데 내가 발이 좀 많이 컸어. 다시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머리핀 예쁘다. 머리핀 예쁘네. 혈당 폭발시키는 미쳐버린 달달함. 둘은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딥한 키스 장면에 괜히 긴장 타는 두 사람. 현수는 영화관을 나오면서 살며시 은동이의 손을 잡았죠. 네가 남자친구가 있단 소리에 네 손 한 번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기다릴게. 내가 너한테 맞춰서 속도 조절할게. 이때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둘은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비를 피하는데 잠시 후 현수의 소매 끝을 붙잡는 은동이. 더 내도 돼. 오빠가 속도 더 내도 된다고. 현수는 은동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은동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현수. 은동이의 입술에 가까이, 더 가까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인연에서 이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봄, 다음 날 한글 교실. 여름. 이때 창가에 눈에서 꿀 떨어지는 현수가 서 있습니다. 잘생겼다. 배웠어? 두 사람은 주변의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나네? 와, 잘 찍었다. 그럼. 우리 또 잘 나왔다. 잘 찍었지? 응. 현수와 은동이의 풋풋하고 달달한 연애.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을 못 잊는 남자 얘기야. 너 좀 잘해봐 좀. 알았지? 중요한 오디션이 잡힌 현수와 양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은동이. 너 왜 아빠 말 안 듣고 네 맘대로야? 배은망덕한 것 같은다고. 뭔가 은동이에게 숨은 사연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은동이는 꿋꿋이 짐을 싸서 현수와 함께 남해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빠, 이 노래 기억나지? 이게 뭐야? 기억 안 나? 기억해 빨리.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역사적인 노랜데. 역사? 됐어. 거봐 삐졌잖아. 알려줘. 우리 그날 처음? 그제야 첫 키스할 때 흘러나왔던 노래란 걸 깨닫는 현수. 은동이는 현수의 손에 깍지를 끼고 그때의 첫 키스를 떠올리며 현수의 어깨에 기대었죠. 그렇게 여행을 떠나 함께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 이제는 만났다 하면 뽀뽀부터 퍼붓네요. 이때 멀리서 둘을 지켜보는 누군가. 나 다음 주에 오디션 봐. 오빠 오디션 보는데 따라갈까? 너 있으면 더 잘할 거야. 그런데 아직도 은동이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 아직 그 자식 맞나? 오빠. 내가 그랬지. 페어플레이 하겠다고. 자유경쟁에서 이기겠다고. 그 말 취소야. 넌 이러면 안 돼. 개빡친 현수. 너 이거 그 자식이 좀 만지지. 반지를 거칠게 빼더니 연못에 투척해버립니다. 너 이제 그 자식. 저 반지 우리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빨리 말하지. 현수는 냅다 연못에 뛰어드는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다 됐네요. 그걸 어떻게 찾는다고 들어가 이 바보야. 얼마나 기쁜 줄도 모르는데. 수건이랑 사가지고 올게. 알았지? 현수는 은동이를 붙잡았죠. 꼭 와야 돼. 누가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은동이가 간 사이 귀엽고 처지는 반지를 보고 웃는 현수. 그런데 금방 온다던 은동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은동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출발했다. 2명 모두 중퇴. 남자 이름 최호, 여자 이름 설마 안 돼. 지은동. 이후 현수는 몇 날 며칠 은동이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동이 없이 오디션을 보게 되고 10년을 기다렸어. 지금 대체 어디?
은동이를 생각하면 즉흥 연기는 제작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다시 10년이 흘러 어느새 톱스타가 된 현수. 은동이가 지어준 지은호라는 예명으로 화려한 스타의 삶을 살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은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서전을 내는 이유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지은동. 혹시 첫사랑입니까? 제 약혼녀입니다. 자서전까지 내면서 대놓고 은동이를 찾는 현수. 그런데 명성그룹 조 회장의 장녀 조서령 씨와 열애설이 났습니다. 조서령 씨와 저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를 짝사랑하는 서령. 현발이는 현수 기획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이런 순정이 있을 줄이야. 기획사에 돈줄을 쥐고 있는 서령의 심기를 살피는 현발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찾아주세요. 예? 어떤 여자일지 보고 싶네요.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저 때 보내지 않았더라면 현수는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고 있었고 아, 그때 말씀하신 대필 작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기적은 진짜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혹시 서정은 작가님? 자서전 대필 작가가 네. 은동이었습니다. 지은호 매니저 고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 씨도 오실 줄 알고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영화 찍잖아요. 내일 출국해요. 그녀는 지은호가 현수인 걸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사실 은동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자신이 은동이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서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죠. 은호 형이 녹음해서 전송하면 그거 듣고 쓰시면 돼요. 은호 형 자서전 대필한다는 거는 좀 비밀로 좀 해주세요. 왜 소속사 모르게 진행해요? 이 자서전 내는 이유 때문에요. 그 첫사랑 찾는다고 자서전 내는 거래 언니.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도 모르고 마냥 신난 은동이. 내가 대필하는 거 비밀이다. 알지? 당연하지. 내가 동규한테 너 소개했는데. 잭. 그날 밤 들어와. 현수의 집에 쳐들어가는 서령.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늦은 시간에 와서 당신없지. 뭐야? 나 내일 미국 가는 거 알고 있지? 그녀는 기습 백허그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심장 떨리지 않아? 하지만 육체적인 긴장감만 있을 뿐. 아야, 네가 젊고 예쁜 여자가 이 시간에 뒤에서 껴안으면 심장 안 뛸 남자가 어딨냐? 별 감흥 없는 현수. 그게 다야? 너랑 앉아. 나 너랑 거리 둘 거야. 그래야 돼. 그 여자 때문이야? 운동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밀려 자존심이 상한 서령. 나 간다. 붙잡지도 않네요. 그래, 잘 가. 오는 마음은 늘 설레고 가는 마음은 늘 아프고. 날 버려. 기다려. 당신 날 원하게 될 테니까. 그 시각 여보세요? 작가님, 계좌번호 주시면 내일 계약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여보라고? 나 돈 생겼다!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은동이. 대필 작가 전화번호요. 형 문자로 넣었어요. 제 사촌 누나가 소개해준 작가인데요. 미국에서 한인신문사 편집일 하다가 몇 달 전에 한국으로 왔대요. 만나봤는데 착해 보였어요. 착해 보여? 이 눈이 되게 착한 눈이었어요. 웃을 때 이렇게. 한편 현발이는 자서전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오늘 살 가냐? 자수전 내는 거 그거 좀 막고. 근데 왜 막아야 돼요?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모를 수도 있지. 조 실장이 지금 우리 숨통 쥐고 있잖아. 은호랑 조 실장이랑 결혼을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알아? 그 여자 예뻐요? 그게 중요하냐 지금? 조 실장이 훨 예뻐. 한편 몸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은동이는 알바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동규한테 연락처 받고 자료 보냅니다. 현수의 음성 파일이 도착하죠. 제가 은동이를 처음 만난 때는 5일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녀는 현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대피를 시작합니다. 오빠 생각하면 이 집에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아? 오빠 고마웠어. 헤어졌다는 이야기에 마음 아프고 꿈처럼 영화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운동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 풋풋한 사랑설에 점점 빠져드는데요. 하지만 운동인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이 여자? 지은동이란 사람은 없어요 저희 과에. 그럴 리가 없어요. 은동이가 입양 가면서 바꾼 이름 서정훈을 몰랐던 현수는 은동이에게 한글을 배웠던 할머니를 찾아갔죠. 저 내일 여기 떠나요. 이 편지 혹시 은동이 보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렇게나 간절했는데 그 편지는 어떻게 됐나요? 몇 달이 지나 할머니, 그
편지 잊어버렸어. 미안해서 어쩌지? 은동이가 남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오토바이 조심해서 타. 약속. 그래, 약속. 도장 꽝. 나도 약속 하나 할게. 뭔데? 은동이는 미소만 짓고 가버렸죠. 뭔데? 야! 바보. 그것도 모르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길 빌어봅니다. 은동아. 그때 왠지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 은동이. 나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 듣는데 낯설지가 않다? 막 가슴에 쥐나는 느낌. 자꾸 눈물 나고. 웃기지? 완전 몰입하셨네. 지은우가 빨리 지은동 찾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날 밤 야, 노벨 문학상 타겠다. 노벨이 안 주면 나라도 줄 테니까 오늘 그냥 자. 아, 이것만 하고 빨리 써주고 싶어. 지금 이 남자가 자기 첫사랑 찾고 있거든. 당신이랑 나처럼 운명처럼 첫눈에 반해서. 에이, 설마 우리처럼 서로 사랑했을 리는 없지. 정말 은동이는 현수를 까맣게 잊어버린 걸까요? 또 지금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은동이의 사연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2005년 여기 노인 한글 교실에서 수업 들으신 할머니 한 분 찾을 수 있을까요? 2005년요? 배우 지은호 씨 여기서 근무하셨죠? 네. 근데 할머니는 왜 찾으세요? 배우 지은호 씨가 지금 첫사랑 찾고 있어요. 그 첫사랑한테 보낸 편지를 그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대요. 제가 그걸 저희 민원 게시판에 올리면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사인이요? 사인이었죠. 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때 현발이가 오는 걸 보고 그녀를 빨리 보내는 매니저. 들어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때 현수와 마주치는 은동이. 현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은동이는 오히려 그를 피하는데 아주 짧은 순간 둘은 엇갈리게 됩니다. 촬영 해갔지? 조 실장 자꾸 만나지 마. 나 조 실장이 왜 싫으냐? 나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 조 실장 만나서 뭐 전략적 제휴 이딴 거 하지 마라. 분명 경고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자금줄을 택한 현발이. 그 여자 지은호 첫사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영원히. 그 찰나의 순간이 자꾸 기억나는 현수와 은동아. 자꾸만 현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은동이. 그래, 약속. 내가 널 만날 때까지 찾을 거니까. 은동아. 그 시각 현수는 오늘 그 대필 작가 왔었어요? 그 눈착한 아줌마? 예뻐요. 너 그 작가 얼굴 보고 섭외했지? 대필 작가 은동이의 이름을 예쁜 작가로 바꿔놨죠. 엄마 우유. 잠깐만. 뭐야? 아들도 있었어? 자. 당신도 얼른 와서 먹어. 아침마다 남편 돌보랴 아들 돌보랴 전쟁터가 따로 없는 은동. 그러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할머니 찾아냈어요. 편지 잃어버리신 할머니. 그러자 현수가 은동이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데. 서정훈 작가님이시죠? 네. 그 할머니랑 같이 셋이 식사나 하실까요? 좀 이따가 문자나 전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장면들. 옛날 서로 죽는다고 하다니 그래. 가율 할머님이시죠? 아이고 네 그래요. 지은호 씨가 지은동 씨한테 쓴 편지요. 그 편지 겉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어. 사랑하는 은동아. 운동아. 순간 현수의 목소리가 환상처럼 들려오는데. 수 작가님. 운동아. 답변을 죄송했습니다. 여보세요? 살인한 거지? 오빠가 너 꼭 찾을게. 다음날 엄마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왜 엄만 나한테 이렇게 우유만 줘? 어릴 때 우리가 너 처음 봤. 양엄마는 은동이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뼈가 약해서 잘 넘어졌어. 입양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나 어릴 때 사진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랬지. 응. 사고 나기 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라일 아빠가 내 첫사랑인 건 맞는 거야? 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우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속상해 죽겠어서 그래. 사고 이후 늘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은 은동이. 내가 널 만날 때까지 찾을 거니까. 그런데 현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은동이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야, 그 눈 착하고 몸매 좋다는 그 작가 말이야. 통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 빡치는 말 했어요? 뭐 빡? 아, 이 작가님 예의 없는 분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앞에 은동이를 못 알아보고 옛 추억만 붙잡고 사는 현수. 난 100번도 더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은동이와 추억이 깃든 음악 한 곡 보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듣자마자 홍수처럼 밀려오는 기억들. 속도 더 내도 너도 된다. 내 마음이랑 같으면 더 바라겠지만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며칠 후 남편이 재활받는 사이 은동이는 현수의 편지를 간직했던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구야? 네? 운동선상이잖아. 할머니는 한눈에 은동이를 알아봤죠. 안 변했어. 저 아니에요, 할머니. 저 서정은이에요.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아유,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 정말 정말 사랑해. 사랑해, 운동아.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 아가씨야, 혼인했어? 저 결혼했어요. 그래도 꼭 그 총각 만나. 무조건 그 총각 만나야 돼, 색시. 네? 그래야 색시가 모든 걸 알 것 같아. 응? 마음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양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아빠. 너 최서방한테 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서방 배신하면 안 돼. 다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아빠는 그저 제가 잘못했다고만 하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때론 모르고 사는 게 나을 때가 있다. 그냥 그렇게 덮고 살아. 뭔가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 양아버지. 저 최서방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는 최서방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걸 핑계로 양아버지는 그녀의 입양 사실과 현수의 존재까지 전부 속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 나 좀 보자. 엄마. 고부 문제까지 껴들래? 남극도 이렇게까지는 안 죽겠다. 너네 친정아버지 누구 덕에 프로고단 갔니? 존재 없는 고등학교 야구단 감독을. 그래도 프로코치 만들어준 게 누구야? 나일라본 저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너랑 같이 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너 살리겠다고 그 사고 순간에. 10년 전 교통사고 당시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핸들을 돌린 남편. 덕분에 그녀는 살았지만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죠. 나일레비, 병원비, 생활비 전부 우리가 했다. 우리도 이제 바닥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님 힘드시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네 친부모님 맞으시니? 네? 너 기억 잃어버려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친부모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냐? 어머님. 남편 역시 가시방석. 어머니 속상해서 말 실수하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답답했지만 알아. 그저 참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음악 파일을 받았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이상하게 끊더니만 갖다부터 말도 없고 이 싸가지. 이때 내일 우리 같이 라운딩 할까? 얼굴 타면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렇게 저녁만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키스를 갈게 된 서령. 현수는 그녀를 내버려. 서령아, 난 그냥 지금 부끄러워. 더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줄래? 우리가 그냥 편한 친구로만 생각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니? 내 마음에 뛰쳐들어온 죄밖에 더 있어? 현수에 대한 서령의 집착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발이는 매니저 잡돌이를 하는데 책이 나온단 말이야? 사무실에도 없는 일정인데 나 그 작가 좀 만나게 해줘라. 뭐라고 하시게요? 그런데 눈앞에 은동이가 나타난 순간 끊어봐. 바로 알아보는 현발이. 안녕하세요. 작가님이세요? 네. 나 모르겠어요? 네? 지은호 아직 안 만나셨죠? 네.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 꼬맹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왜 자기 찾는 걸 모르지? 미혼이세요? 슬쩍 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저 결혼했어요. 현발은 다행이다 싶었죠. 제가 현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운동에 대한 히스토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은호 자식 만나지 마시고. 현수를 절대 못 만나게 하려는 개수작. 네. 두 사람 뭐 운명인가. 매니저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두 사람 만나게 하지 마. 만약 그랬다간 나한테 죽는다. 하지만 그런다고 두 사람의 인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정은이에요. 제가 음악 파일 보낸 거요.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네, 맞아요. 책 제목은 사랑하는 은동아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보세요? 갑자기 나머지 얘긴 문자로 드릴게요. 현수의 뇌리를 스치는 은동이의 목소리. 서정은이에요.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그녀가 은동이라는 생각이 든 현수는 다시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는 은동이. 야, 그 여자 이름이 서정은이 맞아? 입금자 명의 서정은이었어요. 대표님도 막 이것저것 묻던데. 현수는 그녀가 은동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결혼했다고 그랬지? 네, 10살 된 아들도 있다던데. 아들, 순간 맥이 풀려버리네요. 근데 형 왜 그랬어요 갑자기? 은동이 목소리였어. 그 사이 은동이의 뒤를 캐는 현발이. 본명이 서정은이구나. 맞아. 입양 같댔어. 안녕하세요. 은동 씨가 팬클럽 회장을 하시겠다고요? 네, 공식 팬카페 만들어주세요. 제가 운영할게요. 과거에 두 사람은 현수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할 얘기라는 게 뭐예요? 찾았어요. 은동이. 현수채 대필해주는 작가가 은동이에요. 두 사람 인연 너무 무섭네요. 왜 그런 히스토리가 내가 아닌 가슴에 그 여자랑 있는 건지. 쥐가 나버린 서령은 사람 하나 조사 좀 해봐. 은동이를 현수보다 먼저 찾기로 하는데요. 당신 그 책 언제 끝나? 나 기분 좀 이상한 거 알아? 맨날 외간 남자랑 문자 주고받고? 원래 이름이 박현수인데 은동이랑 비슷한 이름으로 바꿨대. 흥칫 놀라는 남편. 은동이? 응, 은동이, 지은동. 몇 살이래 그 여자? 나랑 동갑이던데. 남편도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네요.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같은 시간 현수는 아까의 통화에서 뭔가를 깨닫는데. 여보세요? 제가 보낸 음악 파일이요. 은동이랑 저랑 첫 키스할 때 들었던 음악.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요. 놀라는 은동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자 당신 누구야? 은동이? 은동아, 우리 지금 만나요. 이만 끊을게요. 당황한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그 소리 한 적 없는데. 이야기해준 적 없어. 오직 현수와 은동이 둘만 아는 첫 키스 음악.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았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두 사람. 그런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예의 없다 그 사람. 앞으로 받지 마. 다음 날 서정은 당신 내 아내야. 그리고 라일의 엄마고. 믿지 마. 세상스럽긴. 남편은 은동이의 기억이 돌아올까봐 초조해 보였죠. 오늘 만나요. 꼭 봐야겠어요. 안 되면 제가 작가님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남자 미쳤나 봐. 은동이는 노받고 현수의 연락을 피해버립니다.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요. 결국 은동이를 먼저 찾아낸 서령. 어서 오세요. 10살 된 남자의 옷 좀 사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현수의 첫사랑이 어떤 여자인지 혹시 결혼하셨어요? 견적내러 온 건데요. 네, 자녀분도 있으세요? 아들이 10살이에요. 애까지 있는 유부녀라. 그럼 아드님 입을 만한 옷으로 골라주세요. 서령은 자신과 경쟁도 안 되는 은동이를 얕잡아봤죠. 이거 어떠세요? 좋은데요? 아니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좋아. 입혀보시고 안 맞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아드님 입히세요. 선물이에요. 네? 그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잠시 후 만약에 그 여자 결혼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야? 마음에 하는 일에 계획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애까지 있으면. 현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난 달라질 게 없어. 당신 그 강한 자존심은 그 여자 앞에서만 예어야? 달라질 게 없어? 난 달라질 게 없겠지만 은동이를 향한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서령은 그의 마음의 크기에 숨이 턱 막혀왔죠. 한편 은동이의 자서전 작업 파일을 열어보려던 남편. 여보! 나 벌써 와 있네. 그 작가님이요. 전에 교통사고가 한 번. 작가님이랑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정말 크게 났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흉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됐고 작가님은 전두엽인가? 아무튼 그래서 사고 이전의 기억을 전혀 못 하신대요. 점점 그녀가 은동이라는 느낌이 드는 현수. 나 그 작가 꼭 만나야겠어. 만나면 되죠. 안 만나주잖아. 제가 만나자고 해서 몰래 보실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자서전 잘 돼가? 거의 다 썼어. 당신 지은우랑 만났어?
아니? 만나지 마. 왜 만나지 마? 기분 나빠. 뭐? 만나지 마. 절대 안 돼. 은동이는 갑자기 예민해진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날 밤 은동이에게 그때 차마 하지 못한 한마디로 이 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은동아, 너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기다릴게. 현수가 은동이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은동아.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은동이. 그렇게 자서전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현수 매니저와 약속이 잡힌 은동이. 라일 아빠, 오늘도 화이팅! 오늘 같이 써주면 안 될까? 왜 그래? 치료실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 약속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다녀올게. 은동이와 현수가 만날까봐 불안한 남편. 치료에 집중을 못하는데 잠시 후 카페에서 현수는 대필 작가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은동이가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치료 도중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 작가님. 예? 못 오신다고요? 결국 허탕을 친 현수는 정말. 대필 작가를 소개해준 매니저의 사촌 누나를 찾아가죠. 서정은 작가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사진은 없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혹시 그분 본명이 서정은이 맞나요? 네, 그럼요. 어릴 적에 춘천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아니요. 서울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현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너무 헷갈렸습니다. 며칠 후 자서전이 출간되고 현수의 지고지순한 순애보를 모두가 알게 됐죠. 그 책을 읽고 개빡친 서령. 한편 가슴 아픈 이 사연을 읽은 은동이의 양부모. 얘기해주자, 정은이한테. 정은이만 모르면 될 일이야. 당신 정은이 아니야. 은동이가 정말 당신 친자식이라도 이러겠어? 뭐야? 정은이 사고 이전의 기억을 날조했어. 우리 천벌받아, 여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은동이. 기억이 돌아오는 건 정말 힘들까? 미안하다, 정은아. 당신이 나한테 뭐가 미안해? 당신을 사랑한 게 그게 미안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남편? 작가는 당신이 해야겠네. 하지만 그녀가 기억을 되찾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였어. 나랑 은동이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그래서 데려왔어? 나 단념시키려고? 응. 눈물을 글썽이는 서령은 나 급하지 않아 기다릴 거야. 여전히 현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죠. 지금 어디야? 급히 누군가에게 가는데 호텔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서령의 비서? 둘이 뭐야? 한편 부탁했던 사인을 받은 은동. 와, 너무 감사드려요. 저랑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그러세요. 매니저는 그녀를 궁금해하는 현수를 위해 센스 발휘를 하지만 현발이에게 딱 걸렸죠. 줘봐. 사진을 삭제하는 현발놈. 아니 그걸 왜 지우세요? 저 작가 이제부터 사무실 없는 자료다. 내 말 들어. 은동이를 끝까지 현수에게 감추려고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은우 씨 사인이에요. 아, 저도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한글교실 열고 그러던 곳인가 봐요. 순간 나는 이곳이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은 은동. 게다가 한글교실 기념사진이에요. 2005년도. 대학생들이 와서 할머니들 한글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자신의 옛날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되는데 오빠 고마웠어. 자신의 기억인지 잊지 않을게.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대필로 인한 착각인지 사랑하는 은동아.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기다릴게. 처음이지만 익숙한 수많은 잔상들이 떠올랐죠. 분명 이때 자신이 미국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정은아, 서정은 미안하다, 정은아. 너무 혼란스러운 그때 여보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지은동 씨 꼭 찾으시길 바래요. 다 잘 될 거예요. 짧은 안부 인사 뒤에 남은 알 수 없는 허전함.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책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동이가 뼈가 약해서 우유만 먹는다고 현수가 목장 가서 진짜 사냥젓을 짜왔잖아요. 은동이가 그거 먹고 설사에 타는 부분이요. 그 이야기는 대필 작가에게 말한 적 없는 오직 현수와 은동이만 하는 흑역사였죠. 곧장 자서전을 살펴보는데 가짜 낸 우유라 냄새도 맛도 비릿했을 텐데 은동인
고맙게 한 통을 다 비워주었습니다. 밤새 배앓이를 했다는 걸로. 은동인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깨지겠다. 빨리 마셔. 용가리 통뼈 만들어준 약이야. 나 이 말 한 적 없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의문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여보세요? 너 그 작가집 주소 알지? 그녀가 사랑하는 은동이란 걸 말이죠. 여보세요? 아파트 앞에 와 있어요. 네? 그냥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남편 몰래 현수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 가? 안녕하세요. 멀찍이 그녀를 확인하게 된 현수. 그 모든 세포가 그녀가 은동이라는 걸 외치고 있었죠. 저 나왔는데. 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네? 죄송해요. 사랑하는 은동이가 눈앞에 있지만 막상 나설 수 없는 현수. 은동아. 10년이 지나 겨우 찾은 은동이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 과거의 기억이 없는 은동이. 어디 갔다 와? 지은우 잠깐 보자길래 나갔더니 자기 바쁘다고 가버렸어. 서서히 굳는 남편의 표정. 사람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은동이한테도 저러니 은동이가 화가 난 거지. 은동이한테도 저렇게 제멋대로 굴다가 그런데 은동이가 상처받은 거야. 그녀는 점점 은동이는 현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려 그랬어. 은동이만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에 더 놀라는 그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글을 썼잖아. 내가 쓴 거잖아. 혹시 자신이 은동이란 걸 이제 깨닫게 될까요? 누구세요? 매니저 집에 찾아온 현수. 무슨 일 있어요? 너 그 작가 그는 그동안 은동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는데 사고 나서 엄청 고생했대요. 그 작가님. 그 남편이 야구 선수였고 그 최재호라고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웃 됐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자기 여자 지킨다고 마지막에 핸들을 그렇게 꺾었대요. 사는 게 힘들다 그랬지. 남편 치료비 때문에 진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대요. 현수는 그동안 고생했을 은동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어딘지,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지금은 자전거를 타도 안 넘어지는지. 그는 더욱더 은동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은동아, 내가 너 웃게 해줄게. 너 기억 돌아올 때까지 나 그렇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현수. 다음 날 무슨 일 있으세요? 석훈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횟수랑 5년 됐나? 남편 있어도 현수가 궁금한 건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지. 아유 당근이죠. 나 어때? 예? 결혼한 여자 눈에 은동이의 마음이었지만 내가 남자로 들어오냐? 저는 오빠를 오해를 불러오는 현수의 멜로 눈깔. 그러니까 예 남자로 보이죠. 전 여전히 석훈 씨를 사랑해요. 뭐라는 거야 너? 됐다고. 김치국 드링킹 실패. 잠시만요. 한편 매니저는 은동이를 몰래 관찰하던데요.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시급 7,000원이래요. 알바비가. 월수금 3일 하루에 6시간 일한다고 하네요. 그 매장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에? 그 매장 사. 존나 카리스마 있어. 찢었다. 그 시각 고민에 쌓인 현발이. 차라리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여자. 그 여자 은호 씨 만날 때 그 남편이랑 양다리 걸친 거죠. 현실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지은호의 사랑을 훼손시켜야 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게 된 현수. 촬영 다 끝났어? 문장고.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야 이 새끼야! 현수는 곧장 현발이를 갈겨버렸죠. 현수야. 현수라고 부르지 마 이 새끼야. 내가 은동이를 찾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은동이를 봤으면서 뭐 이 새끼야! 사고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난 네가 감상해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현발이의 거침없는 팩트 폭격.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은동이 입을 통해서 들어야겠어.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는 여자한테 무슨 수로 모든 걸 들어. 그 여자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 그럼 다 끝난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만 이놈의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날 처음 본 곳이 어디라 그랬지? 미국 원정 경기 가서 만났지? 미국 어디? 갑자기 과거에 대해 캐묻는 은동이에게 당황한 남편.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한데? 나 사고 나기 이전의 일들이 정말 궁금해졌어.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었던 게 맞아?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맞지. 맞겠지. 그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지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나 그냥 답답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은동이는 현수가 준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보는데 우린 너무 짧게 만나고 너무 길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은동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현수. 우린 꼭 다시 만나야 돼. 늦게 뜨는 별이 가장 오랫동안 빛난다는 은동이 말처럼 늦게 만나 오래 빛날 수 있다면 난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동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눈물을 흘리는 은동이. 늦은 밤 나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은동이를 다시 보면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했다. 알아 이제? 굳이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쿨하고 시크하지 않아. 적어도 내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마. 서령은 이렇게 현수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비서를 찾아갔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나만 좋은 거 아니지?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 이상의 감정은 안 가졌으면 해. 그러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무상증자나 돈 서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을 요구하는 비서. 현물로 주십시오. 현금. 그래. 며칠 후 지은호 씨 자전 에세이 읽었거든요. 지은동 씨 아직 연락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은동 씨가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잠시 고민하던 현수는 뺏어야죠.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은동이. 농담입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여자가 절 기억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찾아온 서령. 잠시만요. 그녀는 왜 또 찾아온 걸까요? 저기요. 그때 두고 가신 거.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선물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 시간당 알바비가 얼마죠? 은동이의 자존심을 저 이런 거 자주 해요. 길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돈도 잘 주고. 짓밟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례하시네요. 입간없이 뭐라고 가볍게 받지도 못해요. 난데없이 갑질하는 서령에게 서러움이 폭발하는 은동이. 이때 매니저에게 전화가 오고 야, 여기서 먹자고? 순간 표정이 굳은 현수 앞에 은동이가 앉아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작가가 은동인 거 알고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다. 대필 작가가 은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매니저의 센스. 피하지 마세요, 형. 현수는 은동이를 위해 잠시 연기를 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훈 작가님. 매니저님이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앉으세요. 매니저가 그랬거든요. 작가님이 너무 이쁘시고 눈도 착하고 몸매도 좋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매니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도 보여주는데요. 잠시 후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장래 희망? 장래희망이래. 33살 아줌마한테 장래희망이요? 아니 왜 웃어요? 운동이는 현수의 말 한마디에도 환하게 웃었죠. 그러자 작정하듯 쉴 새 없이 재밌는 이야기를 퍼붓는 현수. 지은동 씨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지은호 씨랑 연애할 때 많이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려고요. 그 여자 현수는 많이 웃게 해주고 싶어요. 은동이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엘베를 탄 두 사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들어오자 은동이의 얼굴을 가려주는 톱스타 현수. 하지만 다들 눈치챈 듯. 저 내릴게요. 그러자 그냥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년에 걸친 순정남 끝판왕의 한 여자를 향한 사랑 이야기.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 이 드라마는 품위 있는 그녀 힘센 여자 도봉순, 힘센 여자 강남순의 백미경 작가가 극본을 맡은 작품인데요.
첫사랑 기억상실증 등 한때 K드라마에 진부할 수 있던 소재를 뻔하지 않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10대 역을 맡았던 아역들, 20대 역을 맡았던 백성현과 윤소희의 감성적인 연기로 지난 옛 추억을 다시 소환하게 만드는 몰입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윤소희와 백성현의 만남과 이어지는 키스 장면은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콩닥거릴 만큼 심쿵하고 달콤한 장면들이었죠. 또한 실감나는 기억상실증 연기를 했던 김사랑.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3일 정도 단기 기억상실증을 앓았다고 하고 그때 10년 동안의 기억을 잠시 잃으셨다고 하죠. 그녀는 점점 기억을 되찾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통 멜로를 보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드라마 사랑하는 운동화는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가슴 아련한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